김현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박사과정 준비 중이라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원래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린이 영어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박사 과정까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학기 중에는 과정 수업들을야 그리고 종종 제가 강의를 하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하랴 아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방학이 돼서 한시름 좀 놓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의 저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한국 코리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해외 어학연수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외여행 자체가 이제는 뭐 부산이라든가 제주도를 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과 소통할 기회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우리나라를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추석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설명해 보겠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추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할로윈이라든가 땡스기빙 같은 그런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영어로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씁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남의 문화만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친구들에게나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부터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이야기하는 한국 코리아를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 책은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모두가 다 같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첫 과는 먼저 만화로 시작을 합니다. 두 주인공이 있는데 미국에서 온 리사라는 친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소년이죠. 제이. 저희 아들을 좀 모델로 했는데 네, 이렇게 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주제를 다룰지를 만화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Let's Learn About Korea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에 관련된 한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영어 소개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Let's 책에서는 각 단원에 쓰인 아주 핵심적인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유용한 영어 표현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학습 효과를 좀 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미니 스피치에서는 각 단원에서 다뤘던 내용들로 어떻게 영어 스피치를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영어 스피치 샘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 것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스피치를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스피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방송 리포터는 물론 아나운서까지 일을 하시면서 스피치 방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스피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스피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또 지레 나에게는 스피치에 대한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치라는 것도 어떤 적절한 스킬들만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스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스피치 스킬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 스피치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또 스피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피치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3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론에서는 또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이 세 가지 토픽에 또 디테일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본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순서로 구성을 해보시면은 어떤 스피치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은 청중들이 쉽게 집중할 수도 없고 또 그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가 없는 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에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스킬을 쓰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유명 인사들의 어떤 재미있는 일화라든가 또는 유머러스한 이야기 아니면은 스피치를 시작하실 때 청중들에게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만일에 던지신다면은 그것도 청중들에게 집중력과 그리고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라는 것은 아이 컨택트라든가 보이스 톤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스킬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연설문의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유독 오바마 대통령의 그 스피치에 더 감동받고 더 열광하는 건지 아마 그것은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가 좋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고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책에도 이 샘플 스피치를 실어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은 아마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스피치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 스피치로 고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맘스TV 시청하시는 어머님들께 자녀분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요. 해외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또 비싼 영어 캠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낙담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은 손쉽게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어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 알아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영어 교육을 체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책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아울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을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서 경주도 가실 수 있고 또 민속촌도 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곳들을 가실 때 이 책 한 권 가지고 가시면서 그 민속촌도 둘러보시고 또 경주도 둘러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초가집은 이렇게 영어로 소개하면 되는구나. 기와집은 이렇게 소개하면 되고 석굴암은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였어. 하고 아이와 함께 책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영어를 배운 건데 어떻게 그걸 쉽게 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활발하게 이렇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맘스TV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